메모리를 적층을 하려면 중간에 접착제하고 어떤 걸로 어떻게 붙이느냐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500억 달러 시장 규모 중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60%예요. 삼성 20, 그다음에 마이크론 20 이런 포지션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300억이 SK 하이닉스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는 뭐냐? 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CES에서 최초로 이제는 HBM3 16단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역시나 HBM은 SK 하이닉스구나 이런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고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될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HBM3 16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올해 대중화되는 거는 아니에요. 내년부터 사실 이게 출시를 할 거고 이제 올해는 HBM3 제가 알기로는 12단 정도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 일종의 메모리를 16층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 층 쌓을 때 수율이 95% 정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16단을 하게 되면 0.95 곱하기 16승이 되잖아요. 그럼 수율이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층을 쌓을 때 수율이 95%냐, 90%냐, 80%냐, 이게 한 층 쌓을 때 80%면은 수율이 엄청난 것 같아도 이걸 쌓으면 쌓을수록 그게 가령 뭐 10승, 12승, 16승이 되면은 수율 자체가 완전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HBM 시리즈를 갖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10% 정도밖에 수율이 안 나온대요. 12단 수율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젠스랑이 오늘 인정을 했잖아요. 계속 뭐 승인을 하겠다, 빨리 가능하나 빨리 할 수 있을 거다, 할 수 있을 거다 오늘 했잖아요. 그 설계를 바꿔야 된다. 한국인들은 너무 성미가 급한 것 같다. 이게 좋게 돌려서 말했지만 빨리빨리 문화 자체를 갖다가 한편에서는 좀 비판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설계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지적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HBM은 사실은 적층을 하려면 메모리를 적층을 하려면 중간에 접착제하고 어떤 걸로 어떻게 붙이느냐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고집하는 거고 그 접착제도 자기들 나름 자기들께 더 좋다고 하는 거고. 근데 SK는 이미 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TC 본도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MRMUF 뭐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이제 시장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의 완성일 거고 이게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세대라든지 3세대 HBM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5세대 이걸 갖다가 못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기술 격차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좁힐 수는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HBM 시장을 작년에 한 168억 달러로 얘들이 추산을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83억 달러 추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작다라고 해요, HBM 시장이. 지금 가령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일부에서 500억 달러가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550억 달러를 추산하고 있죠. 근데 500억 달러 시장 규모 중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60%예요. 그다음에 삼성 20, 그다음에 마이크론 20 이런 포지션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억 위로 놓고 온다 그러면 300억이 SK 하이닉스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0억이면 300억 달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1,400원만 계산해서 42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마진율 50% 잡으면은 거의 20조 정도가 영업이익이라. 이 HBM 부분에서만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HBM에서 앞으로도 승부가 갈릴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게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다 우리나라 HBM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는 게 과거엔 커머디티였잖아요.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였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SK는 거기에 조금 더 삼성보다 더 빨리 적응을 한 거고 삼성은 아직도 거기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는 게 이거 뭐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나 이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실 엔비디아 쪽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너무 태도가 덜 변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이번 연도 워낙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당분간 사실은 HBM 시장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드웨어 전문가는 사실은 아니니까 기술 격차를 당분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TSMC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엄청난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엄청난 반도체 공장들을 갖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멈췄죠. 이거 지금 접어야 가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진짜로 살아나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삼성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갖다가 일단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무작정 일을 벌려놓을 것도 아니고요.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고 해서 누가 거기다 줍니까 삼성한테 지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와서 얘기했나?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신뢰요?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에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한테 주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또 지금 TSMC에 불만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 엄청 많잖아요. 엔비디아도 사실 불만이거든요. 이거 너무 비싸고 너무 이건 수보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죠. 야 이거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어디가 딴 데가 그 TSMC만은 어떤 영향을 가진 파운드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충분한 물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놓고 와서 뽑아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는 뭐냐? 외국의 그 패밀리스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TSMC 이렇게 잘 나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 해가지고 파운드리 1등 한다고 한 게 언제예요? 근데 점점 TSMC와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그걸 갖다 재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메모리 쪽에서도 사실 HBM이 됐든지 HBM4가 됐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의 역량이 과거와 같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이재용 회장이 그 파운드리에 대한 분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다? 네, 그거 알아면 그럼 물건 어디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단이 적자다 보니까 혹시 이거 분사시키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빅테크들이 여기에 투자 안 하겠습니까? 아예 분사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거기다 가령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너희도 얼마 투자해. 그럼 각 지분을 모아놓으면은 그래서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IP를 도둑맞을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신뢰를 가져야 돼. 네, 그 TSMC에다 물건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TSMC가 고객들한테 제일 중요한 기술적인 측면도 있죠. 신뢰를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는 너희 거 절대로 욕심 안 내.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실은 TSMC가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 TSMC와의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격차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여기다 맡기는 사람이 없는데, 야 이거 해줘라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초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처럼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모디티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걔네들하고 가격 경쟁 내에서 메모리 가격이 왜 떨어져요? 걔네들이 덤핑 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 게임 하듯이. 이거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는 얘기죠. 근데 TSMC 봐요. 얼마나 잘 나가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그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안 된다. 이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해야 된다. 누군가는 이거 총대를 메고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공개적으로 눈치 볼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